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우려할 법한데 글쎄요. 고용 시장 뭐 허리케인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갑자기 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우려할 부분이고 뭔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위로 확 잡아 당기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뭐 다 털고 도망가기도 네. 아쉽고 네. 그런 시장 흐름이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뭐 조절을 하거나 네. 약간 손을 대나 싶기도 한데 이제는 뭐 마사지요?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갖다가 이게 흔히 말하는 30개 네. 그 30개 종목의 주가를 갖다 단순 평균하거든요. 이거는 네네. S&P 500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네.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시총 비중이 큰 거는 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30개를 그냥 단순 평균을 하는데 30개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오른 종목이 한 9개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빠진 예. 종목이 21개인데 빠진 이렇게 하락폭이 오른 그 몇 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도 어떻게 그 와중에 다우지수 어제 하루 낙폭이 0.14%에 불과한가?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안 돼서 설마 싶은데 네. 이건 좀 과한 얘기겠죠. 그런 얘기인데 아유 참 이제 이비방정이라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2,600이라도 지켰으면 하면서 클로징을 했는데 2,590.16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네, 네. 나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중해야겠네요. 그냥. 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위에 입술이 터지신 겁니까? 뭐가 난 겁니까? 피곤해 보이시네. 그냥 조금 피곤해가지고요. 네. 시장 흐름도 피곤하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시즌이 좀 기관들 세미나도 많으신가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10월, 11월이 이제 연간 전망하는 연간 전망을 쓰실 시즌인데 때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내년 그림이 그렇게 밝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미국 시장은 뭐 참 부럽다. 그럼 국내 증시가 내년 연간 전망 봤을 때 약간 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지금 올라가는 것만큼 네네. 한국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과연 획기적으로 내년에 좀 바뀔 수 있을 거냐? 물론 이제 뭐 미국 경기 좋고 뭐 중국 경기도 좀 좋아지면 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에서 나타나 있는 뭐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도 어쨌든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력의 격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희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한국 시장이 내년에 뭐 올해는 뭐 굉장히 좀 힘들었다 치지만 네. 내년에도 그러면 과연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뭐 내수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뭐 저희가 미국이 뭐 금리를 얼마나 내리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저희가 이제 따라서 많이 못 내리게 되면은 뭐 가계부채 때문에 예. 그렇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회복되는 속도, 그러니까 저희 국내 경기가 특히 내수 경기가 획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폭 자체가 이제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뭐 기본적으로 약간 좀 우울한 편입니다. 우리 허 상무님 이제 증권가에서 리서치 쪽으로 이제 오래되셨고 이제 뭐 여의도에서도 이제 시니어를 넘어서 왕고참급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상 이 연간 전망이라는 것이 잘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네. 그 심지어 요즘에는 그 반성문 쓰는 센터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10월, 11월에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내년은 또 1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우려들이 뭐 변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연간 전망의 어떤 큰 의미는 뭐 이렇게 진짜 연간을 맞춘다기보다는 내년의 어떤 상반기 또는 내년 초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장도 모르고 어디 내일장입니까? 오전장하고 오후장 다르고 그렇죠. 동시효과 봤을 때 개장하고 나면 또 오늘 다르고. 오르나 보다 싶은데 예. 개장해보면 분위기 다른 게 시장인데 1년을 전망한다는 게 그 맞고 틀리고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연간 전망을 요구하고 또 찾아보게 되는 이유가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변수들 갖다 이제 체크해 놓는 그런 의미도 크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해 지금 10월 달 이제 중순이니까 벌써 중순. 올해는 그럼 맞았던 거예요? 어땠던 거예요? 저희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작년 말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단을 한 2,400에서 2,500 정도 받고 하단을. 상단을 2,800에서 2,900 한 20 정도로 또 네. 봤는데 뭐 사실 장중 고점으로 치면은 뭐 얼추. 비슷하고 예. 하단도 크게 틀리진 않아서 근데 좀 전반적으로 레인지가 넓긴 했네요. 2,400, 예. 2,500, 2,900.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3,000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예.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2,200이나 2,300까지 갈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작년의 어떤 고점, 2022년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약간 박스권에 갇힐 거다라고 좀 봤는데 네. 그 부분은 뭐 크게 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전하면서 반도체 내에서 이렇게 업체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간밤 뉴욕 증시 그러면 좀 지표 좀 볼까? 이번에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잘 안 떨어진다, 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좀 받긴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무님 또 죄송해요. 네. 우리 또 정확하게 하고 합시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 오름세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네. 거죠. 둔화되는데 그 둔화세가 또 주춤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잘못 들으면 이게 지난달보다 물가 떨어진 줄 알겠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상승 계속 기조인데, 오르고 있는 중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럴 거면 왜 파월 의장은 50bp씩이나 내렸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음에 어떤 연준의 행보 자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건드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들었는데요. 근데 뭐 미국의 물가 지표들 그 세부 내역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공산품 쪽은 또 네.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어쨌든 떨어졌는데 뭐 여전히 이제 서비스 쪽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 쪽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 이런 쪽이 이제 물가가 굉장히 좀 견고한 또는 좀 올랐던 그런 흐름들이라 결국 이제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해서 안 떨어진다. 네. 교통 요금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걸 걱정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활발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 경기를 나쁘게 볼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뭐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오늘 조금 뭐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견고한 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러면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네.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냐라는 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예. 뭐 예. 항구 폐쇄 때문에 파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큰 태풍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일시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신규 실업자는 요번 주를 빼면은 어쨌든 좀 22만 건, 23만 건 정도 돼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도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자르는 네. 해고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고용을 많이 못하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좀 급격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은 뭐 결국은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결국은 미국 금리가 아닌가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미국의 지금 단기 금리 2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 50bp 올랐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예. 10년물도 거의 한 30-40bp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연준이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뭐 요 정도 금리 인하가 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 정도면은 미국 경기가 더 안 나빠지겠다라는 거를 뭐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보여준 게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예. 또 이제 허상무님께서는 또 CPI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면을 그러게요. 찾으셨는데 저는 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딴 거보다 그 과일 채소류 요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나마 유가가 네. 지난달에 이제 그렇게 떨어졌으니 지표는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네. 그거 아시죠? 트럼프 캠프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때부터의 그 구호가 마가지 않습니까?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요즘 마가의 또 새로운 셔츠나 이 모자가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보인답니다. Make Affordable Grocery Again. 그러니 슈퍼에 갔을 때 장 보러 갔을 때 좀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진짜 뭐 이렇게 한 두 식구, 세 식구가 한 끼 먹는데 좀 제대로 먹으려면은 70불, 80불이 든답니다. 이게 좀 우리 돈으로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외식도 아닌데 좀 심각한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서 다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나오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과연 미국인들 무슨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슨 해리스를 지지한다? 오프라 윈프리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구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인플레가 와도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이렇게 어제 한 4명이나 FMC 위원들 4명이나 이렇게 대거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금리 기존에 얘기했던 경로대로 간다. 다만 이제 라파엘 보스티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자기는 11월 금리 동결에 열려 있다 이걸 하고 닉 티밀하우스가 그걸 또 보도까지 하고 이게 지금 연준이 지금 11월에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가 지금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아직도? 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은 동결하게 되면 안 내리게 되면은 네,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한 달 정도의 어떤 물가나 고용을 가지고 연준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25bp 금리 동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태풍이 또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 예.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추후에 일시적으로 뭐 경기나 물가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까지 좀 저희가 고려를 하면 그래도 11월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네.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물가가 그래도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꾸준히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이나 예. 일반 사람들의 이제 먹고 살기에 좀 그 부담이 됐던 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리테일이라든지 필수 소비라든지 이런 음식료 쪽에서 조금 소비가 살아나면서 네. 이제 살아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약간 이제 방어적이면서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배당 중심의 어떤 그런 유의 약간 좀 심심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이런 산업의 섹터들이 좀 강해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또 좀 세고 고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의외로 또 좀 말씀하신 거에 좀 반대에 있는 약간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 이미 또 성장을 좀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특히 엔비디아나 예. 뭐 요즘 뭐 넷플릭스나 네. 어허. 이런 주가들 되게 좋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또 시장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나쁜 상황에서 그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주면 저소득층이 좀 좋을 텐데 거기서 약간 돈 많고 또 소득이 있고 고소득층 이런 쪽으로 또 조금 돈이 흘리면서 주가도 그런 쪽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왜 맥도날드는 실적이 좀 안 좋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때 매출액이 거의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프라임데이가 7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보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또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도 그렇잖아요. 기대 심리 지수도 이것도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번 달 말에 PC도 발표되고 그 이전에 내일 당장 PPI도 발표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물가가 높기 예. 때문에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맥도날드 문제는 조금 다른 게 맥도날드는 약간 이제 그런 비용이 높아지니까 네. 저소득층들한테 그 어필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싼 밀키트 가격을 계속 제공을 했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물가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올렸던 예, 거죠. 그게 예. 이제 패착이 되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싼 제품을 파는 사이트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저희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결국은 굉장히 이들도 계층 간의 어떤 괴리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소비 심리 지수는 이렇게 평균을 한 건데 예.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이 굉장히 평균이라는 높다는 것이 거죠. 사람 잡아요. 네. 그 평균이라는 거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많은 착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소득이든 뭐든 간에 상위 쪽하고 같이 합해서 그런 거지. 많은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고 평균에도 못 미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그런 게 있겠는데 그래요. 그만큼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네. 얘기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예.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음. 좋아져야 되고 맞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불균형을 뭐 가속화시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는 게 또 사실이라 예. 좀 요즘은 뭐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뭐 저희 한국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부럽지만 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좀 심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위로를 찾을 곳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앞서 김대호 박사님이 아주 혹독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 엄청난 행사를 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에 하느냐. 로보택시 공개를. 우리 시간으로 그럼 한 오전 11시쯤 되겠네요. 우리는 예. 오전 11시쯤 예. 되겠죠. 그 한밤중에 하고 뭐 블룸버그는 아예 그렇게 보도까지 나왔던데요. 실물 공개는 그러고 나서도 2시간 있다가 한다고. 어떻게 좀 허상무님은 이거 어떻게 기대하세요? 일단은 테슬라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네. 우선 이른바 서학게임이라 불리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애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들고 계시고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많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로보택시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이번 행사?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미 그 테슬라가 완전 주행 쪽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아스러운, 놀랄스러운 정도의 어떤 그 기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의 출시와 또는 양산 시점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정말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예. 만약에 한 2027년 뭐 이렇게 양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감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로보택시의 핵심은 결국에 테슬라도 AI와 관련된 붐에 동참할 수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어제 보니까 종가가 이제 6만 원이 좀 이탈이 됐어요.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강보합 예상이 되는데 사실 뭐 국민주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좀 답답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이전에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 뭐 겨울론 네. 얘기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SK하이닉스랑 놓고 봤을 때는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네. PBR이 예. 1배 수준입니다. 1배. 네, 그러니까 1배. 그만큼 지금 저평가.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삼성전자 PBR이 1배 밑으로 내려갔던 적은 잠깐 있었지만은 네. 거의 없었거나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래서 뭐 오만전자 대해서는 주가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PBR이 1배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장부가 예, 이제 거의 이제 그 회사를 정리했을 때 그 예. 정도의 가치까지 주가가 이미 내려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고 봐야 없다라는 되네요, 거죠. 주가에서. 네. 그러니까 좀 싸긴 싸고 저평가된 건 저평가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뭐 소위 말하는 반성문까지 쓰긴 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좀 저희가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봤던 제 기억에도 많이 봤던 뉴스들은 삼성전자가 뭔가 D램에 있었든 메모리 반도체에 있었든 세계 1위로 뭔가를 막 했다라는 이런 기술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예. 그런 기술과 관련된 뉴스들, 세계 1등, 세계 최초 양산 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뉴스에서 좀 찾아보기가 뜸해졌네요. 좀 그러네요. 뜸해진 게 들어본 사실입니다. 지 오래됐네. 예.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의 문제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봤을 네네. 때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개별 기업들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괴리 차이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라고 보면은 예. 사실 이게 산업이 도는 거는 뭐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바뀌거나 또는 뭐 공급을 조절을 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개별 기업의 위험은 사실은 이게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보면은 인텔은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네. 네. 지금도 PC 내에서 물론 인텔을 많이 쓰고 있고 인텔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인텔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좀 저희가 90년대, 2000년도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삼성 예. 뭔가 기술력을 주도를 하고 세계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주도를 했었던 그런 삼성의 이미지와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보면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워낙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좀 그러게요. 더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V턴 내지는 업턴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과 계기는 조금 더 저희가 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게 하방 리스크는 없어도 좀 지루한 횡보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면은 참 이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신규 매수도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전 들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예, 그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한번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경기가 어쨌든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를 어쨌든 좀 꾸준히 내리면 지금은 어쨌든 서비스나 소비나 이런 쪽들이 견고한 편이고 또 저소득층보다는 이제 고소득층,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또 이자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좀 부진하다고 했었던 소위 레거시 반도체, 네. 일반 반도체와 관련된 제조업 경기 사이클도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저희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전체적인 어떤 제조업 경기 그리고 일반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좀 좋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또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뭐 TSMC나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AI와 관련된 쪽들만 강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일반 제조업 경기가 또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또 삼성전자도 기회가 좀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나쁘지 않지만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그 일반 제조업 경기 사이클과 함께 가는 뭐 삼성전자의 주가 또는 일반 경기와 민감한 이런 섹터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아서 저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0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또 호가 분위기하고 개장하고 나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9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86,000원. 현대차가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인도법인 IPO에 지금 세계 큰 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 앞서 산업뉴스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 일단 호가에서는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24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아가 1%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2,0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9,1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37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거래일 연속 좀 가격 조정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호가는 183,000원. 이 가운데 알테오젠 지금 호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2.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7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가 글쎄요, 지금 호가에서 11% 급락이 예상되는데 지금 7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항서제약과의 이슈도 있고 간암 신약 물질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글쎄 호가다 보니까 또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은 오늘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39,100원. 이 가운데 엔캠이 1%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원. 클래시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4,000원이고 휴젤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7%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원. 리노공업도 2.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특징주로 앞서 전해드렸는데 저희 호가 분위기도 좀 짚어볼게요. 예림당 티웨이항공, 티웨이홀딩스, 대명소노시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 주주가 이제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이 29%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제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오늘 호가 분위기는 지금 15%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대명소노시즌이 지금 지분을 26%가량 갖고 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대명소노시즌 같은 경우는 오늘 1% 강세 예상되고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이 가운데 티웨이홀딩스 오늘 호가 상한가 예상되고 티웨이항공은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풍 또 고려한 이슈도 있습니다.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 3만 원에서 그러니까 고려한의 최윤범 회장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영풍정밀 3만 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지금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는 0.8% 상승 예상되고요. 31,500원으로 영풍정밀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고 고려한 같은 경우는 예상 체결가 794,000원으로 0.6%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될 텐데 글쎄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봐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환율까지 안 도와주네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올라간다, 원화 약세 쪽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게요. 그리고 어제는 좀 사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야간 선물은 그래도 한 0.4%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 야간 선물만큼의 흐름을 못 가져가네요. 못 가져가서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
앞서 또 우리 정민 앵커께서 무슨 티웨이 항공이나 고려아연, 영풍정밀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셨지만 뭐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사안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걸 갖다가 보고 덤벼도 잘 안 되는 게 시장인데 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설명을 몇 번 들어봐도 클리어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은 그냥 관심을 끄십시오. 저런 데는 발 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제 네, 스캘핑에 능하신 분들. 네, 저기는 뭐 선수들이 그냥 진짜 종목이죠. 뭐 빛의 속도로 주문이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실 것이고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저런 거에 마음 쏟으시다가는 진짜 힘들어지시니까 그냥 저들의 세계가 있다. 뭐 인수 고민한다는 거 보니까 그냥 주가만 한번 출렁거리다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뭡니까? 저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다 지금 좀 뭐랄까 물려 있는 상태고 소위 말하는 저 금투세 문제도 아직도 해결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주변 경기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한데 바깥에서 돈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 세계 국채 지수 네. WGBI 어쨌거나 여기는 당장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 이제 좋은 기대감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 WGBI 됐으면 이 늘 해마다 몇 번씩 이렇게 이슈가 되는 MSCI 선진국 지수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도 받는 나라인데. 네, WGBI 지수는 굉장히 좀 저는 생각보다 빨리 됐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좀, 기대 이상이었죠? 네, 예. 좀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 막상 금리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편입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예. 어쨌든 내년 11월부터 네. 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수순이고 이제 어저께는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올라서 사실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된 거에 대한 어떤 뉴스에 비하면은 채권 시장은 그렇게 썩 재미는 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어쨌든 채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선진국 시장에 이제 편입이 된 거라 예. 뭐 기본적으로 예. 돈도 들어올 거고 저희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시장 내에서도 조금의 이제 입지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게 약간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란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편입되었을 때 예. 결국은 이제 이머징 시장 내에서 어쨌든 자금이 한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득실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과연 득이냐? 오히려 신흥국 지수에 있을 때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국 내에서는 저희가 뭐 최소 넘버가 3잖아요. 최소 넘버 3. 네. 그래도 신흥국에서는 그래도 좀 그렇죠. 네. 높은 위치죠. 근데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조금 순위가 말석이니까. 예. 어. 물론 이제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약간 플러스일 거다. 결국에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워낙 미국 시장이 독보적으로 수익률이나 자산 규모 입장에서 봤을 때 컸을 때 선진국 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을 대체할 만큼 매력 있는 투자 종목이 있을 거냐 이런 이슈들이 또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 원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 있는 게 낫다라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공매도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 3월 달에는 어쨌든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내년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 선진국 그 MSCI 선진국 편입 이슈는 아마 내년 중반 이후에 다시 좀 더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MSCI 득실은 또 따져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공매도를 갖다가 계속 금지하고 있는 한 MSCI 편입은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매도가 딱히 뭐
그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금융시장이 이제 외환시장도 굉장히 오래 개방을 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정말 이 시장 좀 선진국 시장다워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부 제도들이 좀 미미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물가 상승률 둔화하고 물가 하락은 다르듯이 공매도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 금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다르죠. 예. 공매도를 아예 금지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자금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그럼요. 시장이 못 되는 거예요. 이 공매도 얘기 개장하고 좀 들어가야 네,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쎄요, 연준이 다음 달 있을 그 FOMC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많이 급증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와 관련해서는 또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또 금통위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9% 올라갑니다. 2,612포인트, 단숨에 2,61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77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8% 올라갑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59,100원이고요. 59,300원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1.8% 상승합니다. 192,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7% 떨어집니다. 42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2,000원, 현대차 0.8% 상승하네요. 248,000원이고요.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01,300원이고요. 셀트리온 0.7% 오름세로 19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0.7% 내림세로 48,000원. KB금융 소폭 하락합니다. 89,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올라갑니다. 37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힘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6%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82,000원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하네요. 188,100원. 에코프로 0.67% 오름세로 89,500원이고, HLB는 사실 이제 어제 보니까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15% 급락인데, 그 어제 HLB 그룹주들이 무더기 시간외에서 좀 하한가를 보였는데, 그 HLB의 간암 신약, 지금 미국 FDA 신약 허가와 관련해서 본심사에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다고 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허가가 한 6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 1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2개월 이내에 이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6개월로 좀 늦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이제 HLB가 시간 외에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주가도 13%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71,200원.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는 1.4% 떨어집니다. 121,500원. 122,200원권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엔캠이 좀 소폭 떨어지네요. 212,200원. 클래시스는 올라갑니다. 59,800원이고 삼천당제약 0.4%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45,500원, 1.6%까지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휴젤도 흐름 좋습니다. 7.8% 강세, 261,0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9% 올라갑니다. 1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또 특징주 호가 상황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TA항공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TA항공은 지금 0.5% 올라가고요. TA홀딩스가 지금 24% 급등하네요. 예림당이 현재 TA항공의 최대 주주죠. 18% 급등합니다. 2,555원. 그리고 대명소노 시즌이 그 다음 주주죠. 7% 강세로 1,02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안하고 영풍정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고려안의 최윤범 회장이 공개 매수가를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영풍과 영풍정밀은 지금 3%, 4%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고려안은 보합이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지금 23%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가 급등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삼성출판사도 19%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7,660원. 이 가운데 미스터블루가 지금 13% 급등합니다. 1,612원.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6.5% 상승하면서 지금 3,7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NC 미디어도 4.8%, 4.9% 올라갑니다. 19,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니뮤직, 폴라리스 오피스, 핑거스토리까지 일제히 오늘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글쎄요, 뭐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고,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GS건설이 지금 3% 강세에 18,8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1.8% 올라갑니다. 3,830원. 삼성물산도 1.6% 올라가면서 134,500원이고요. GS건설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통신주, 건설주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SK하이닉스 힘 좋고 삼성전자 반등 보여주네요. 환율 좀 수급 상황 좀 봐야겠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37억 원, 기관은 5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2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9억 원, 7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2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1,356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론 환율 저희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80전 상승한 1,351원에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네. 예, 아까 뭐 야간 선물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상승폭이 크고, 뭐 며칠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기술적인 타겟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결국 찍긴 찍더라 말이죠. 네네. 2640 내지 2650까지는 갈 수 있는 지수라고 보는데, 그리고 환율이 참 궁금합니다. 환율이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200일선 일간 차트상에 200일선 또 60일선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는 게 1350이고, 뭔가 또 1350은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약간 마디선 역할이니까. 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워낙 빠르잖아요, 지표가. 오늘 또 11일 되니까 10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즉 초순 동안에 수출이 전년비 33.2% 증가인데, 네. 수출 많이 늘었죠, 1년 전 대비. 근데 수입도 늘면서 수입은 오히려 뭐 3.2% 증가밖에 안 됩니다만, 무역 수지는 어쨌거나 초순은 22억 달러 적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근데 수입이 늘었다는 건 또 뭐 수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이래저래 봐서 어쨌거나 수급상 환율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줘야 환율도 안정되겠고, 바깥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달러도 좀 약세로 가줘야 되는데, 요래저래 지금 달러도 진짜 급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승부처가 됐는데,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살필 건 많습니다. 지금 뭐부터 볼까요? 예?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봐야 되느냐? 네. 살필 거 많은데. 살필 거 많은데, 네. 왜냐면 허지원 상무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 상무님 뭐부터 지금 봐야 될지. 내년 전망에서 뭘 살피라고 쓰고 계십니까, 진짜? 아니 지금 뭐 고민 단계고요. 아직은 벌써 답을 이거는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이런 쪽에 있다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데 늘 그때마다 속으로는 쉽죠. 그걸 제가 알면은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 소리 하는데, 이제 뭐냐 하면 그 말씀드리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하고 진짜 미국 갈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질문을 갖다 들을 때마다 좀 깨림칙한 게, 작년 여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2차 전지가 뭐 진짜 훨훨 날아가면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 얼마 간다 그러고, 일각에서는 여기는 분명 고평가고 좀 버블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들어가신 분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고민스러우시잖아요.
또 그런 또 전철을 밟을까 봐 이제 진짜 대한민국 넌더리 난다 이러면서 다 정리하고 지금 거의 꼭대기이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한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미국 들어가서 또 몇 년 또 고생할까 봐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미국 이제 갈까요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이 기술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AI도 그렇고 뭐 오늘 11시에 발표된 뭐 로보택시도 그렇고 이런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미국이 어쨌든 그 기술을 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주를 살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미국에 있는 뭐 반도체주나 미국에 있는 AI와 관련된 빅테크들을 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이 기술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저는 이제 경쟁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그 지난 4년, 5년 동안 저희가 뭐 주식시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상승 추세 내지는 하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특히 대미 수출을 통해서 좋아졌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지만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 또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전력기기 같은 네네. 업체들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것들 뭐 일부 뭐 K 뷰티와 같은 화장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제일 좀 관건은 역시 이제 그 뭐 반도체나 이제 테크 기업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네. 중국이 그 내수에서 수출로 넘어올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내수에서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중국이 이제 해외 물건을 팔게 되면 예. 지금 미국 시장은 저희가 물론 중국 제품을 수입을 잘 안 하니까 저희가 우위에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 시장, 그다음에 아세안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 저희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18%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범용 IT, 그다음에 일반 소재나 화학과 같은 소재 제품들, 일반 기계류 이런 것들은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제 밀리는 구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테크와 관련된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된 쪽은 미국을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한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는 독보적인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좋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나 그 뭐 반도체나 이런 비중이 훨씬 미국이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뭐 미국을 꼭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미국 기업들을 사는 게 맞고 한국의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제가 내년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테마는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그 중국보다 훨씬 더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금 뭐 저성장, 그다음에 저출산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내수 산업 이런 네.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수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 타개할 수 있는 산업은 결국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딱 세 개인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는 제약 바이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네네. 것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네. 왜냐하면 생필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이 로봇입니다. 로봇. 네.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고령화되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반복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과거에 일본에 있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 막 진입하면서 그나마 성공할 수 있는 산업들이 거기에다가 그 말씀드렸던 세계 플러스에다가 그래도 중국과 경쟁했을 때, 한국과 경쟁했을 때 일본이 굉장히 잘했었던 일부 자동차, 그다음에 뭐 소니 뭐 이런 이제 IT 전자 제품들 이런 쪽에서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희 한국도 내수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령화나 저출산과 관련된 인력 부족과 관련된 산업들을 깔고 그다음에 해외 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에서 저희가 좀 앞서면서 미국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허상무님, 저기 중국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또 이게 내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추가적인 또 재정 정책 네네. 뭐 기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내놓는데요. 처음에 인민은행이 발표했던 뭐 금리 인하 쪽이나 유동성 완화 쪽은 꽤나 히트를 쳤고 확 잡아 당겼고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발개위 예, 발전계획위원회요. 발전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좀 외워진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중국 발개위. 예, 거기서 재정을 갖다가 얼마 풀겠다. 뭐 꼴랑 2천억 위안 정도 했더니만도 그 다음날 뭐 홍콩 본토할 것 없이 많이 빠졌다가 어제는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제 추가 기자회견 한대요. 제가 받는 느낌은 제가 또 그런 회사를 또 다녀봤고 이게 조금 시원찮은 회사는 회의만 많아요.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자꾸 회의만 많아요. 이거 좀 저는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내놓을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내놨지. 뭔 또 3차 그겁니까? 네. 중국 증시는 어떻게 꽤나 바닥 대비 뭐 한 25% 그렇죠. 30% 가까이 왔는데. 근데 저는 좀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변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변했다.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이 안 좋았지 수출이 나빠지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은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공략하지 못하는 뭐 소위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왔고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또 이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고 미국 이외에 뭐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도 약간씩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수출만 가지고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수를 진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는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 주가나 이 기대가 한 2주 만에 완전 세상을 완전 바꾸어 놓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대를 지금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9월 21일이었나요? 22일 날 그 통화 당국 예, 세개 예. 단체가 나와서 예. 공동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리고 안 하던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안 좋으면 더 내리겠다라는 아하. 얘기까지 예. 해줬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또 기대를 본 거고 근데 이번에는 내년 쓸 거 올해 땡겨서 글쎄. 꼴랑 2천억 위안 예.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실망스러울 건데요. 예. 이제 내일 있을 거기에서는 적어도 한 1, 2조 위안 정도의 어떤 재정 부양, 국채 발행해서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이 너무 과하게 부양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안 하진 않을 거고 그거의 어떤 중간 단계를 중국 정부가 좀 잘 잡아가야 되는데 뭐 이것도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살짝 든 비유긴 합니다만 살살 이렇게 서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짜장 냄새는 건너와요. 코에 걸리는데 뭐 몇 가락이라도 우리 입에 들어갈 그게 있을까요? 중국 하다못해 구양하면 양파라도. 하다못해 양파라도. 그래도 뭐 미국 경제도 아주 안 나쁘고 중국도 좋아지면은 당연히 한국도 좋아집니다. 좋아질 좋아진다? 거라고 믿고요. 네.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제 그 어떤 협력도보다는 예. 경합도가 높아졌잖아요. 경합도. 그래서 중국이 좋아졌을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수혜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